나나TV를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동현 원장입니다. 그동안 나나TV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댓글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댓글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진짜 원장님이에요. 네, 진짜 황도현 원장입니다. 질문은 여기 채팅하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요, 제가 바로 댓글 드릴게요. 가슴 진짜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수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어렵네요, 이게. 먼저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지금까지 남겨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 부분을 먼저 제가 댓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라 마리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하면 무조건 할머니 가슴처럼 처지고 보형물만 밑으로 처지는 가슴이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세요. 어제도 저랑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내년에 결혼할 건데 지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모유수유 끝나고 2년 정도 후에 하는 게 맞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제 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면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거 자체가 모유수유 후에 가슴 모양이 변하는 걸 악화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수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쁜 가슴으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질문은 1500님 질문입니다. 흉곽 자체가 작고 가슴폭도 좁아 최대치가 225cc 뿐이 안 된다는데 크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세 군데서 다 같은 답을 들었고 한 곳은 가슴 방을 바깥으로 더 넓게 해서 크게 해줄 수 있다는데 고민입니다.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있으세요. 흉곽이 좁고 거기다 피부도 얇고 지방도 없다면 크게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무리하게 내 흉곽 폭을 넘어서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225cc면 아마 아이디가 1500님이니까 키가 150이시진 않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형물 타입이 돌출 정도가 조금 높은 그런 타입들이 있거든요. 조금 뭐 이렇게 제한이 있더라도 좀 더 크게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슴방을 바깥으로 더 넓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슴방을 바깥으로 넓게 하는 거는 뭐 제 의견이기는 한데 이 바깥쪽에는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조직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바깥으로 넓히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는요 이승환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3일 동안. 나중에 시간 되면 라이브로 3일 동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X330님 추천하는 보형물이 있으신가요? 추천하는 보형물이 없습니다. 뭐가 더 좋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형물마다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모티바, 뭐 벨라젤, 뭐 멘토, 벨러간, 뭐 세빈 각각의 보형물들은 뭐 점탄 정도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보형물마다 디자인이 다르니까 최고에 따라서 어떤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시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뭐가 더 우월하니까 이게 좋습니다라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보형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깡님 다음번에 제가 실제 보형물 갖고 와가지고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왔어요? 저희 이제 나나 패밀리가 또 이거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역시 최고입니다. 제일 요즘에 많이 쓰는 두 가지 보형물이 하나가 여기 모티바 보형물이고 요거가 이제 벨라젤 스무스파인 보형물이에요. 모티바 보형물은 좀 더 탱탱한 느낌이 들고요. 벨라젤 스무스파인은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참 동안 안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요 스무스 타입 보형물도 요즘에 많이 써요.
스무스바이는 약간 이게 반투명해가지고 내부가 잘 비치지 않는데 스무스 보형으로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속이 훤하게 비치고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약간 얘는 조금 더 흐물흐물, 얘는 약간 조금 탱탱, 약간 이렇게 느낌이 조금 달라요.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이거는 옆에서 보면은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물방울을 닮았다고 그래서 물방울 보형물인데요. 보형물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탄성 자체가 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꽉 잡아주긴 하는데 실제로 만졌을 때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사실 이거는 많이 쓰지 않는 그런 타입의 보형물입니다. 그리고 네. 띵동띵동님 나나 어디 있는 건가요? 나나 강남구 논현동에 있습니다. 네, 수봉이님이 답변 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선선님, 제가 수술해드렸나요?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 좋겠네요. 원장님 키가 몇, 저 183이에요. 키 183인데 머리가 한 40c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부터는 한 140cm쯤 되지 않을까. 효주님,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성형하시나요? 네, 성형하죠. 요즘에 무슨 고민이냐면 이제 막 살쪄지는 게막 눈 밑도 볼록해지고 팔자주름도 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어서 예전에 성형외과 전문의 딴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어려 보여가지고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승환처럼. 이런 고민을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눈밑지방세 배치, 다음에 휴가 쓰면은 눈밑지방세 배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형콩이님 이승환 성대모사요. 다음에 좀 준비 좀 하고 제가 연습 좀 해보고 할게요. 네, 이수만? 앙님. 네,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크기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요? 윗손 다르고, 우선 수술한 지 한 달 차면 대부분 당연히 초반 붓기 차이가 다들 있으세요. 뭐 쌍꺼풀이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양쪽 대칭적인 것을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는 항상 한쪽이 반대쪽에 비해서 붓기가 빨리 빠지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사용 빈도도 달라질 거고 수면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타이점에 의해서 당연히 붓기가 있을 수 있는 시기니까요. 한 달이시면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베리베리님 질문입니다. 수술 후 꼭 고정 속옷을 입어야 하나요? 입지 않아도 된다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이 방에 살고 있어서 수술 후 관리받는 게 어려울 듯한데 수술 후 병원에서 어떤 관리를 받고 기간은 며칠 간격으로 될까요? 고정 속옷은요 수술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하지 않는데요. 수술 결과가 망가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술을 모양을 딱 잡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근육의 힘이 강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그게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은 겨드랑이 절개하시면 24시간 윗밴드까지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윗선 절개하면 일주일만 윗밴드 하고 나머지는 24시간 한 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장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는 답변 못 드리지만 뭐 제 주관적으로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계시면 이제 수술 후 관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술 후 관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수술 결과가 수술 후 관리에 의해서 결정되진 않아요. 수술 결과는 수술을 잘 함과 그리고 봉합과 동시에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집이 머셔가지고 오시기가 힘들다. 그러면 물론 오셔가지고 케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걸 받으면은 조금 더 빨리 부드러워지고 색소 침착된 것도 뭐 겨드랑이 색소 침착이나 가슴 밑선 색소 침착도 빨리 빠지겠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조선선님 행복고 있어요. 네. 베리베리 베리베리님, 네, 제가 아까 답변 드렸는데 질방이라 상담받고 수술 바로 가능할까요? 수술 후 몇 번을 더 내원해야 하나요? 상담받고 수술 바로 가능하세요. 병원을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좀 확실하실 것 같아요. 구연구축약은 먹는 게 좋아요. 구연구축은 실질적으로 발생 빈도는 현재는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적거든요. 왜 이렇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술 테크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로 원장님들이
경험에 의해서 구연구충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더라라는 이런 데이터도 제가 활용해가지고 이게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근데 드시면서 피부 트러블 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심하면 중단하시는 경우는 간혹 계시긴 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봉이님, 누웠을 때 가슴이 왼쪽으로 넘어쳐져서 한쪽만 고용물이 느껴지는 게 엄청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수술로 보완 가능한가요? 고용물이 쓰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처지고 누우면 흉곽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고용물 자체도 옆으로 살짝 퍼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흉곽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칭이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쨌든 이게 양쪽이 조금 대칭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웠을 때 퍼짐이 양쪽이 100% 대칭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흉곽 모양이 한쪽이 이렇게 꺼졌다 그러면 누웠을 때 이쪽은 좀 더 많이 내려가겠죠. 재수술로서 교정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로서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교정한 부분이 다시 넓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서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몇 년 후에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흉곽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했는데 마무리? 네. 댓글 지금까지 주신 것까지 쭉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늦어져가지고 저희 나나 패밀리 여러분 퇴근하실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나로 이행시 배틀 네. 네, 그만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라이브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너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번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 라이브 재빠르게 참여하시려면 이것도 뭐 알림 설정 그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빔면에 차돌박이님 네, 좋아합니다. 근데 애매해서 두 개를 먹을까 하나를 먹을까 맨날 저도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요. 두 개 끓이고 두 개 끓이고 조금 남기는 편입니다. 그렇죠. 영원 채널님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 드리는 것 같죠.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어렵네요. 네, 편하게.